예, 수업을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분이 이제 시작하는 시기라서 설레기도 하고 설레는 마음보다는 걱정하는 마음이 지금은 이제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원래 시험에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 입장이고, 그다음 성과를 내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새내기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어떤 성과를 내가 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의구심, 불안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는가 이런 부분들은 내일 OT를 진행할 겁니다. 혹시 단가반 학생 있나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단가반 학생이? 단가반 학생은 내일 OT 들어도 괜찮으니까 내일 6시 반부터 7시까지 우리가 OT 하는데 와서 이렇게 공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들어도 괜찮으니까 OT 참석하시고 수업은 7시부터 이제 본 수업을 할 겁니다. 그냥 제가 하고 그다음 수업을 진행할 테니까 그대로 정해진 시간에 와서 앞으로 남은 이제 2달 동안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다음 전체적인 공부 방향이다 이런 부분은 내일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헌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잡을까 이런 부분인데 일단은 헌법을 대부분 이제 고등학교 때 안 했을 거예요. 했다 할지라도 아주 이제 비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는 것이다 뭐 이런 부분은 이제 공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원래 시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헌법은 무조건 넘어야 됩니다. 넘어야 되고 무조건 또 넘게 돼요. 헌법이 그렇게 이제 어렵지 않은 과목이기 때문에 합격을 하게 되는데 다만 이제 합격하는 경로를 어떻게 잡는가 이 부분은 조금 다른 얘기예요. 예컨대 헌법을 완전히 뭐 몰빵해 가지고 예컨대 100점 맞았다 이런 부분들은 좋지가 않습니다. 헌법이 알고는 있겠지만 60점 넘으면 합격하기 때문에 그 60점만 넘는 부분인데 근데 그 60점이 애매합니다. 애매해서 매년 헌법에 탈락하는 학생들이 그래도 30% 내지 35%가 돼요. 매년 한 뭐 9천 명, 만 명 응시한다 이렇게 하면은 3천 명, 3,500명이 탈락하는데 그 학생들을 모아 보면은 헌법을 했는데 탈락하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헌법을 안 한 겁니다. 안 했거나 아니면은 준비 과정이 잘못되는 부분인데 어떤 것인가 하면은 비세성 기출 문제를 반복하는 것이 의미가 좀 있습니다. 유형이 비슷하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반복하더라도 어느 정도 합격에 근접할 수도 있고 필요한 정보에 대한 부분은 기출 문제지만 그래도 습득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헌법도 그 학생들이 그렇게 합니다. 비셋을 하듯이 헌법을 하니까 헌법의 기출 문제는 무용이에요. 무용. 그래서 헌법 기출 문제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내가 공부해가지고 기출 문제 풀어봤더니만 몇 점 나오더라. 근데 80점 나왔다 이렇게 하면은 비셋은 그 기출 문제를 가지고 계속 반복합니다. 문제 유형 익히고 그다음 거기에 따라서 문제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데 헌법은 80점 나오면 그 문제를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는데 이제 그 학생들이 피셋하듯이 헌법 기출 문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나와요. 저 시험장에 실제로 가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헌법의 80% 내지 90% 문제는 판례가 나옵니다. 판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상당 부분이 최신 판례가 나오는데 기출 문제는 이미 과거 판례를 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봐야 되는 시험의 경우에는 새로운 판례들이 출제가 되는데 이 학생들이 과거 판례를 막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일부 넘는 학생이 있고 또 일부 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고 그 현상 때문에 이제 시험이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헌법 강의를 들으면은 합격은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합격하는데 얼마나 이제 피해를 줄이면 합격하는가 이런 부분이에요. 그 피해라는 부분이 헌법이 갖는 비중 또는 헌법 획득 우리가 목표로 잡고 있는 획득 점수를 넘어서서 너무 많은 시간을 써가지고 이렇게 다른 과목에 지장을 초래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0점이라는 것이 이게 애매합니다. 잘못 생각하면은 60점인데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60점이지만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60점이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건 안정성이 있습니다. 떨어지진 않아요. 60점이니까 노력을 이렇게 아끼는 학생들이 나옵니다. 60점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뭐 이렇게 하다가 헌법에 이제 낭패를 보게 되거나 낭패를 본다는 부분이 두 측면이 있어요. 학원에 오면 일단 불합격 학생이 거의 없고 합격은 하는데 다른 과목에 지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시험장에 가서 나중에 점수를 열어보니까 70점이다 이렇게 하면은 시험장에서 느낌은 떨어졌구나 이런 느낌일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70점 정도 되면 아는 문제가 한 절반이고 나머지 이게 답인가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찍었는데 그게 또 20점 더 맞는 정도가
딱 70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 이거 탈락할지 모른다 이렇게 하면은 그 피색 과목에 대한 집중도가 뚝 떨어져요. 언어 논리 이걸 내가 봐서 못할까? 근데 뭐 첫 과목이니까 열심히 보는데 나중에 오후에 밥 먹고 마지막 과목이다 이렇게 하면은 집중도가 뚝 떨어져요. 이걸 해야 되냐? 아, 헌법이 질리는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전체적으로 과목이 이제 다운돼 버리니까 그 정도로 하면 안 되고 헌법은 제일 이제 바람직한 점수 때는 한 80점 맞는 겁니다. 그 80점이면 어떤 느낌인가 하면은 모르는 문제가 두세 문제 나왔다 또는 네다섯 문제 나왔는데 하늘이 무너져도 내가 불합격은 안 하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니까 그 정도 맞는 걸 이제 목표로 하되 근데 그 정도 해서 결과적으로 90점을 맞을 수도 있고 100점을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좋은 상황이고 대신에 노력 자체를 배겨두지 말자 이런 부분인데 여러분 이제는 알겠어요. 그 말은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그건 내가 정해드릴게요. 내가 정해드릴 테니까 내가 가르치는 만큼만 해서 올해는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원래 헌법을 한번 들었더니 원래 합격했더라 이렇게 하면은 내년에는 혼자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자력이 생기면은 내년엔 강의를 여러분들이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는 두 가지면 합격하고 그다음 혹여라도 내년 1차 시험을 한 번 더 봐야 되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하면은 헌법을 혼자서 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아주 짧은 강의를 들어서 효과적으로 이렇게 재생하는 정도. 이 정도면 내가 헌법 시험에 대한 대비가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게 헌법에 대한 바른 자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오늘 교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까요? 교재가 여러분들이 교재가 기본 교재가 있죠. 노란 책이 기본 교재가 있습니다. 노란 책이 핵치총이라는 노란 책이 있죠. 요 학생은 왜 없지? 요 책이 왜 없나? 요걸 꺼내. 요게 이제 기본서고. 그 다음에 OX 문제집이 있고, 그렇죠? OX 문제집이 있고, 또 여러분이 제공받은 OX 이렇게 자료집이 있죠. 노랗게 자료집이. 그래서 강의는 핵치총 요 교재만으로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고 OX집은 왜 이제 필요한가 이런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 돼요. 근데 이게 문제를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이 없기 때문에 OX 문제집으로 활용을 하되 헌법은 어디까지 하는가 하면은 쉬는 시간에 OX를 좀 풀어보세요. 쉬는 시간에 OX를 좀 풀어보시고 OX를 풀어보되 OX를 풀어보는 교재는 내드는 자료집으로 하세요. 자료집이 있죠. 답이 없는 거. 답이 없는 자료집 한번 들어보세요. 노란 거. 그걸로 하세요. 그걸로 해서 쭉쭉 이렇게 풀다가 지금 시기에는 너무 어렵거나 요 책이 이제 누가 보는 책들인가 하면 우리 5급생들도 보고 변호사 시험을 하는 학생도 보고 7급을 하는 학생도 다 보는 책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책 전부를 다 익힐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OX 문제를 내가 전부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 시험을 위해서 과한 부분들이 있어요. 과한 부분들은 내가 설명 안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OX를 보다가 내가 설명을 드리지 않은 부분은 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풀다가 보니까 설명 안 들었지만 답을 내가 쉽게 할 수 있더라 이런 부분은 남겨두고 설명도 안 들었고 내가 답도 모르겠다 이렇게 한번 보지 마세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부분은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고 또 시험에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은 두 가지로 손해입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쏟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험에 나오지 않는 부분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설명 안 했는데 내가 설명을 안 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려면은 노력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고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간 부분에서 손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설명드리는 것만 문제를 내가 들은 부분에 대해서 또는 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 풀이하고 있는가 이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요 강의가 이제 중간중간에 진도표에 보면 있을 겁니다. 진도표를 좀 볼까요? 오늘 진도표가 있죠? 진도표 D편을 보겠습니다. 14회차 동안에 진행이 되는데 시험일 이렇게 해서 1회, 2회, 3회, 4회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해서 요 시험을 봐서 80점이 넘는다 또는 90점이 나온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공부를 지금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시험을 봤는데 60점 미만이 계속 나온다 이렇게 하면은 복습하는 시간을 조금 이렇게 늘려서 본인이 조절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1차적으로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OX로 훈련을 해보시고 실제 시험하고 똑같은 유형, 똑같은 수준의 시험을 가지고 테스트 해보시고 그때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적응이 됐다, 점수가 만족스럽게 나온다 이렇게 하면은
공부량을 그대로 유지하시고 그다음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하면 공부량을 조금 늘리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공부량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리고 조문집도 있죠. 조문집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내드린 자료가 있죠. 그렇죠. 오늘 스프링 재본된 자료가 있죠. 다 받았죠. 요거는 이제 판사는 노트입니다. 노트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에 제가 띄울 건데 그걸 여러분들이 판사간에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다 가필하시고 나중에는 버려도 괜찮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쓰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시간을 쓸까봐 제가 내드린 자료이고 이걸 가지고 시험을 준비한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해를 돕는 도구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기출문제는 어떻게 보면 되나요? 이런 부분인데 기출문제를 굳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아무 공무원 사이트나 보면 7급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법원직 시험이 있고 아니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여기 생활하다 보면은 복사집이라는 데를 알게 됩니다. 여기 뭐 대학사 이렇게 가면은 그 기출문제집 묶음집을 팔 거예요. 그거 보시고 그 정도만 이렇게 하루에 한 회차 푼다 이 정도로 하시면은 시험에 대한 대비는 이제 충분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의문이 나면 또 그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헌법을 어떻게 하는가 이 부분입니다. 헌법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습만 하지 마세요. 예습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시간만 쓰게 되는 것이고 다른 과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복습 방법은 우리 교재를 충분히 보시고 그 다음에 OX로 복습을 하고 그 다음 적정 복습 시간입니다. 우리 쉬는 시간을 빼고 1시간 정도 복습하면은 제가 볼 때는 제가 진행하는 강의에 대한 적정한 시간 확보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시간이 넘어가서 복습을 계속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은 혹시라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때는 이제 어떤 부분에 점검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수업적인 설명하지 않은 부분을 보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나치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쓰고 있지 않은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시간이다 3시간이다 이렇게 하면은 내 공부 방법에 대한 점검을 해서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구나 이 부분을 깨달아야 되고 많은 걸 보는 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정확하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의 개념을 좀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 OX 활용 방법 아까 말씀드렸죠. 수업중에 설명한 내용만 복습하고 모르는 거면 넘어가자. 대신에 어떤 부분은 이제 여러분은 혼자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수업 시간에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보면은 시험은 90점 넘게 받게 됩니다. 향후 헌법 출제 방향인데 출제 경향은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더구나 1년 차이기 때문에 뭐 출제 경향이 어렵다 쉽다 여기다 고민은 필요 없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쉬워요. 쉬운데 그 다른 시험 대비하면 되게 쉬운 시험인데 안 하면 어렵습니다. 이게 피세선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출문제를 보면은 안 했더라도 맞히는 부분이 나와요. 공부 역량에 대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안 해도 맞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건 지식에 대한 측정입니다. 지식에 대한 측정이기 때문에 안 하면 이게 무조건 틀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되게 쉬운 문제인데 또 되게 쉬운 내용인데 안 하면 모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출제 경향이다 이런 부분은 무시해버리고 정석대로 학습하는 것인데 요 수치는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판례가 일반적으로 한 70% 80% 이렇게 나옵니다. 판례가. 그리고 이론 조문이 한 10% 20% 많을 때는 30%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5급은 몇 년간은 일반적인 출제 경향이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일반적인 헌법 출제 경향이고 그 다음에 5급은 판례가 한 60% 이론 조문이 한 30, 40% 이렇게 나와서 일반 시험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점점 정석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석으로 접근하면은 대부분 판례가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되고 조문이다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내용밖에 안 모르니까 학습 부담은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왜 줄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은 판례는 여러분 머리 구조에 잘 맞아요. 이게 이해하면은 기억이 돼버리는 것이고 조문 이런 부분은 뭐 이해다 이런 부분이 없어요. 뭐 20일이다 30일이다 뭐 정족수가 최소 3분의 2다 이런 부분이 이해가 뭐가 없는 부분이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공부 전체에 대한 부담으로 됐는데 어쨌든 부담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하나하나 잘 듣고 헌법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야 되겠습니다.